그러면 이제 최상위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있죠?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있는데 이거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라고 하는 메뉴 눌러봅니다. 자, 컨버트 뷰 어떻게 들어왔어요? 요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이렇게 있죠. 자, 이 컨버트 뷰를 눌러서 오면 다른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어요.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누르면 바뀐 게 없네요. 그죠? 화면상에는 바뀐 게 없지만 실제로는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요 레이아웃,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아웃이 이 버튼을 다른 형태대로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하나밖에 없는 버튼이 뭐 특정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속성 설정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버튼을 딱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에 가보면, 자, 매치 패런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로 방향으로 부모를 꽉 채운 겁니다.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요만큼인데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운 거고요. 레이아웃 하이트 같은 경우에도 매치 패런트를 바꾸면 이렇게 세로 방향도 꽉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는 매치 패런트가 안 먹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꾸니까 이렇게 잘 동작을 하네요. 자, 레이아웃 위드스를 레이아웃 하이트를 웹 컨텐트로 다시 바꾸고요. 자,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게 100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거를 다시 50dp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진 탑이라고 하는 것도 50dp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쪽 공간이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뷰의 바깥쪽에 얼마나 띄울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레이아웃이 어떤 식으로 화면을 배치해 주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니까요. 다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거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컨버트 리니어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돼 있네요. 자, 이거 누르면 아이고, 뭐 메시지가 막 보이네요. 그죠? 자, 컨버트 뷰에서 다시 가 볼까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어플라이. 자, 다시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거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버튼의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아까 들어갔던 속성은 지금 다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자, 여기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버튼의 상하 좌우에 점들이 전부 다 비어 있죠.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죠?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텍스트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을 가보면 여기도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빨간 줄이 가 있죠. 다시 말하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가보면 이렇게 점이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연결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결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버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화면상에서는 여기에 위치하지만 실제로는 이 화면상에서는 가짜로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얘가 나중에 화면을 구성할 때는 연결선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연결점과 왼쪽 벽, 부모의 왼쪽 벽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하고 붙었다는 얘기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또는 상하가 서로 같이 연결되면 그거의 가운데로 자동으로 위치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운데로 위치한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데요. 저 이거를 200dp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가운데로 위치하니까 이 좌우가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200dp라고 하는 크기로 가로 크기를 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위아래도 비어 있게 되죠. 자, 이 좌우만 결정했을 때 우리가 이 버튼이 위아래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은 이제 어디 위치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래쪽을 연결하지 않아도 어쨌든 위쪽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버튼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요만큼의 공간을 띄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알기 때문에 에러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연결점과 연결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연결점과 연결선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 화면 배치를 하는 거. 이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 버튼이 위쪽에서 84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버튼을 하나 또 갖다 놓습니다. 이 버튼의 아래쪽에다 한번 갖다 놓는데 가이드선이 가운데 보이게 하면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 가운데 위치하고 요 연결점을 위쪽 버튼의 아래쪽 연결점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부모 레이아웃의 측면, 다시 말하면 위아래 좌우 벽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뷰의 연결점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버튼은 뭐예요? 좌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위쪽 버튼의 아래쪽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 그거하고 요만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확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글자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자, 이렇게 버튼들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버튼을 이제 두 개 붙여 봤고요. 자, 우리가 버튼 두 개 붙인 이후에 이제 자, 가운데로 한번 붙여 봅니다. 화면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화면의 정 가운데, 자, 가이드선이 상하 좌우에 이렇게 있을 때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연결점 4개가 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의 가운데, 상하의 가운데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나 상하가 같이 연결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위치는 여러분이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연결선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가이드선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위쪽에 가보니까 여기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이드라인즈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가이드라인즈라고 하는 거에 가서 add vertical guideline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하나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부모 레이아웃의 벽에만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그 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서 가이드선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선을 이용해서 정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가이드선을 만들면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위치에 갖다 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에 여기 모서리 부분에 네모난 요 점들이 있죠. 자, 요 핸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자, 리사이즈 핸들, 자,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가로하고 세로 크기를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가로 크기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가로 크기가 변한 걸 볼 수 있죠. 자, 직접 여기다 수치를 입력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DP라고 하는 단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 DP라고 하는 단위는 밀도 독립적 픽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PX라고 하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화면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보면 작은 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모니 액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각각의 작은 점들이 픽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 어떻게 되는지, 픽셀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해상도라고 하는 게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이 화면이 얼마나 작은 점까지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픽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픽셀 수가 다 다르죠.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픽셀 PX라고 하는 단위도 여기다 쓸 수가 있는데 PX라고 하는 단위로 맞추게 되면 그러면 단말기마다 이 크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DP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DP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면 이 안드로이드 OS가 화면을 보여줄 때 각각의 그 화면에 맞춰서 각각의 단말기의 화면 해상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비슷한 크기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P 단위를 쓰는데 이 DP 단위로 했을 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면 되나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대충 요 정도 크기라고 하는 걸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 일단 비슷하게 맞추고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과정 거쳐봤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